안녕하세요. 경기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72살 최윤식입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과 여동생 둘, 남동생 6, 총 9남매가 함께 시끌벅적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엔 늘 가난했지만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일상이 우리의 전부였고, 그 안에서 나름 행복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엔 많은 또래들이 그랬겠지만 우리 집안도 형편이 좋지 못해 학교는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고 농사를 지으며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저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지만 동생들한테는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동생들은 무조건 고등학교까지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희 집은 작은 초가집에 불과했지만 형제들이 함께 뒤엉켜서 살고 늘 뛰어노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저희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이 땅만 잘 지키면 너희가 어디 가서도 기죽을 일은 없을 거다. 오늘은 이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땅을 두고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땅을 나누고 각자 새로운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치매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중 형제들이 저를 찾아왔지만 그 방문이 단순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들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한테는 미안함을 갖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조그만 농가였습니다. 집 주변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은 계절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보여주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밝은 얼굴로 우리 9남매를 돌보셨습니다. 밥이 부족하면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하곤 하셨습니다. 밥이 모자라면 된장찌개 국물이라도 많으면 되지 뭐. 아버지는 고된 농사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장터에서 나무를 팔며 생계를 도우셨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기에 일찍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건 동생들 차례였지요. 저는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땅을 일구고 어머니를 도와 물건을 나르며 집안의 큰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9남매가 있던 어릴 적 우리 집 풍경은 늘 분주했습니다. 아침이면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동생들은 각자 자기 몫을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여동생들은 어머니를 도와 바느질을 하고 남동생들은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중 3번째 동생은 특히 저를 잘 따랐습니다. 형 오늘은 어디 가요? 라고 물으며 늘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가족에게 행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명절이면 조그만 방에 다 같이 둘러앉아 어머니가 빚은 송편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겨울 아버지가 직접 만든 썰매를 타며 논 위에서 동생들과 놀았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리 춥고 손발이 시려워도 그때는 그저 신났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그걸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밭을 갈다 말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땅은 너희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거다. 너희는 절대 이 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린 마음에도 조상님들의 수고와 땀이 느껴져서 항상 땅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이어가던 중 변화의 조짐은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9남매가 나이를 먹으면서 각자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지요. 특히 막내 동생은 어머니와 떨어져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둘째 여동생은 먼 도시로 시집을 갔습니다. 집안이 조금씩 비어가면서 형제들은 부모님 곁을 떠났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마련하고 부모님께서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에게 있어서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내는 저의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조상님들께 물려받은 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자립해 떠나고 나니 우리 집의 분위기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북적이던 집안은 차츰 조용해졌고, 부모님께서도 점점 연로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며 말없이 앉아 계셨고, 아버지도 일을 하다 허리를 자주 붙잡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조상님들께 물려받은 땅을 지키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 당시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고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희생과 아픔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평온한 듯 흘러갔지만 그 속에서 시간의 흐름은 붙잡을 수 없기에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부모님께서 연로해지셨고 결국 두 분 다 제 곁을 떠나게 된 것이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저는 장남으로서 형제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삼키고 부모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가족들은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땅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생전에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윤 씨가 너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 우리가 떠나면 내가 중심을 잡고 이 땅을 잘 지켜라. 그런 부모님의 뜻에 따라 큰 땅과 대부분을 제 명의로 일단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뜻이기도 했고 당장 제가 그 땅들을 팔아서 뭘 할 생각이 없었기에 시간을 두고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형제들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불만이 하나둘씩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동생은 아무리 형이라도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만큼이나 형제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이기에 큰 땅 대부분은 9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터와 그 주변의 자투리 땅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 명의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서로의 감정 충돌 없이 잘 넘어갔고 또 다시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이 나눠 가진 땅 중에서 일부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갑자기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개발 소식을 반가워하며 기대에 부풀었지만 문제는 셋째, 넷째, 다섯째 동생의 땅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지만 이 셋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된 것이라 또 다른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잘 따랐던 셋째 동생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땅은 개발이 안 돼서 돈이 얼마 나오지도 않아. 이럴 거면 차라리 형 땅이랑 바꿔줘. 저는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땅은 지금도 농사를 짓는 곳이었고 저는 이 땅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 땅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지킨 땅이야. 내가 여기서 농사 짓는 게 더 중요한 거 모르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동생까지 합세해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갔습니다. 여보, 그냥 그 땅을 줘 버리면 안 돼요.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계속 싸우다간 가족들 사이가 완전히 틀어질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말도 이해했지만 이 땅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넘게 매일 저녁마다 술에 취한 동생들이 찾아와 술주정을 해대니 아내가 지칠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아내와의 사이마저 틀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며 땅이냐 가족이냐 결정하라고 생전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며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조용히 묵묵히 옆에 있어주던 사람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힘들다 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아내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생각해보고 밤새 고민하여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동생에게 제 땅을 나누어 주고 동생들 땅의 일부를 받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니 형제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전처럼 부모님 땅에 남은 일부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듯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허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평생을 희생한 동생들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 땅만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깜빡깜빡하기 일쑤였고 늘 가던 길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낯설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행복했던 시절만 자꾸 생각나고 우울해져서 아내의 권유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고 정밀 검사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에 형제들이 20년 만에 절 찾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형제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부모님이 사시던 집터랑 짜투리 땅도 나눠줘야죠. 형 정신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정리해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리는 큰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요구는 단순히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설득하려는 말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셋째 동생은 눈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왔으면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남긴 땅을 혼자 다 가지려고만 하지 말라고. 저는 형제들의 요구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공평하게 나눠줬잖아. 개발 안 된다고 해서 내 땅까지 나눠줬었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사시던 집까지 욕심을 내는 거냐. 이 땅은 부모님께서 마지막까지 살던 곳이야. 그리고 지금은 네 형수랑 내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해. 내가 평생을 양보하고 희생한 결과가 이거냐. 부모님과 함께 피땀 흘려 지켜온 마지막 땅인데 이것마저 내놓으라니 너무 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넷째 동생은 더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이 치매라서 그런 건가? 정상적인 계산을 못하고 있네. 동생의 이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땅이, 그리고 내가 가장 우선시하며 살았던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역시 이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다녀간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말도 없던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땅 때문에 또 이러는 거냐고. 당신이 평생 고생하며 지켜온 걸 어떻게 저렇게 몰라주는 지 너무 속상하다며 저를 다독여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을 하고 저는 병실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평생 옆에서 묵묵히 며느리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충실히 살아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느껴져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고민을 한 끝에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모두를 아내 명의로 돌리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형제들과의 갈등을 지속하고 싶지도 않았고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실행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겁기도 했고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평화롭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의 갈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제 땅이 아내의 명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격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명의로 돌리는 게 말이 돼. 형이 치매 판정을 받았으니까 정상적인 결정이라 볼 수 없어. 그건 무효야. 라며 변호사를 동원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형제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공격적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소송으로 저는 법정에까지 서야 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참으로 야속하게도 몸과 마음을 모두 힘들게 해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기였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내가 지켜온 땅이고 이제 내 아내에게 맡기기로 한 건
내 마지막 결심이다. 평생 내가 양보하고 희생한 것들과 몇십 년 부모님을 모시며 나와 함께 농사지은 내 아내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배려다. 그러니 형제들이 아무리 나를 몰아붙여도 바뀌는 건 없다고 말입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병세는 더 나빠졌고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표정만 봐도 힘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착한 아내는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냐? 그냥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버리자고 말하더군요.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알기에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 맞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동일하게 분배했지만 자기 땅이 개발에서 제외되면서 돈이 적다며 투정 부린 동생에게 제 땅을 주었던 것에 대한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소송장을 받자마자 3명의 형제들이 저와 아내를 찾아오더군요. 동생 녀석들은 처음처럼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우리도 소송 취하할게. 형도 제발 소송 취하해줘. 그냥 형이랑 형수 원하는 대로 할게. 그 말을 듣자마자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깊이 벌어진 가족 간의 골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제 전부를 다 주었는데도 요구만 더 하는 동생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은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마음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땅과 가족의 의미가 이렇게 갈등 속에서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슬펐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다니며 치료로 받고 주간센터도 다니면서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제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저도 이제 압니다. 형제들과의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와 스트레스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내 편에서 먼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커졌습니다. 평생 부모와 형제들 편에서 먼저 생각하고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하다 한마디 하지 않았던 아내가 제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란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손을 붙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동안 당신을 고생시키고 형제들 문제로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내는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요. 우리 남은 시간을 함께 잘 보내면 그걸로 충분해요. 형제들은 또 다시 저를 만나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운하진 않은데 어릴 적 형제들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그저 가끔 논과 밭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곤 합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이 땅을 잘 지켜라라는 당부가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하고 그 땅에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제가 끝까지 부모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선택이 욕심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갈등을 겪은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